안녕하세요. 시계토끼 제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Part 3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제 영상 중에서 토익 스피킹 만능 문장 50이라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 문장을 대체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이 Part 3만 보면 정말 멘탈이 나간다, 이 마의 구간을 어떻게 뚫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Part 3 문제 풀 때 대충 이렇게 다 풀 수 있구나 라는 각이 잡힐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익 스피킹 Part 3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영역인데요. 첫 번째, 토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설명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 6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준비 시간 3초, 그리고 답변 시간 15초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 3초이지만 답변 시간은 30초로 좀 길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유형을 어떻게 하나하나 깨부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화면에서는 토픽 확인, 주제를 확인하시고요. 5, 6번에서는 대체적으로 의문사, 그리고 why,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짤막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의문사 맞는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건데, 의문사 맞는 공식이라는 맞는 공식과 맞는 문장 50의 이 문장들을 활용해서 이 어렵게 보이는 5, 6번을 같이 쉽게 풀어보는 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30초 동안 의견, 선호도, 장단점, 옵션 선택, 뭘 추천해달라,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실 텐데 이 7번이 좀 극혐이에요. 문제가 에바인 건지 내가 에바인 건지 7번만 보면 멘탈이 완전 가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만능 문장 50이랑 파트 5 만능 문장을 이용한 3가지 답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7번까지 풀어볼 수 있는 거를 해볼게요. 자, 개괄적인 내용을 봤으니까요. 상황 설명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있는데요. 인터뷰 상황이거나 아니면 친구, 동료와의 전화통화, 이렇게 2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인터뷰 상황부터 볼까요? Imagine, 상상해봐라, that a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영국 마케팅 회사가 니네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너는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동의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인터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Imagine, 상상해봐, that you're talking on the telephone with a friend. 넌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다. You're talking about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설명 확인이라는 건 이런 유형이 제시되고요. 2가지 중에 하나겠죠.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내가 인터뷰에 대답을 하는 상황. 하나는 친구와의 통화. 다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인터뷰 상황이라고 해서 인터뷰하듯이 얘기를 한다. 친구와의 대화라고 해서 well, you know,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시험장 들어가시잖아요. 5번 보시는 순간 인터뷰고 친구와의 전화고 나발이고 다 머릿속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바로 기억상실이에요. 바로 메멘토 현상. 그래서 인터뷰 상황이든 친구와의 대화든 무시를 하세요. 왜냐?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나 친구한테나 그냥 똑같이 답변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는 게 더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 설명 화면에서는 뭐만 보시냐? About 뒤에 나온 거. About 뒤에 나온 이 토픽만 확인하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으면 이 부분만 보시는 거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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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social media. About social media. 그러면 SNS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뭐 내가 5번, 6번 뭘 나올지 예상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 스피킹을 시작하시는 단계이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준비하지는 않으셨을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예측을 한다? 그냥 에바 세바고요. 그냥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토스 짬밥 좀 있으신, 내가 그래도 기본서 하나는 봤어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parks, exercising, fitness center, 기본적인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은 살짝 반가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ETS가 그렇게 만만하게만 문제를 출제해주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About home cleaning products, about houseplants,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 대해서. 와,
진짜 미쳐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가 여기 딱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데, 그때가 위기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심장만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수험자들의 심장도 굉장히 2PM스럽게 listen to my heartbeat이다,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너무 당황을 타서 시험을 망쳐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주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houseplants,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다, 그래봤자 의문사 맞는 공식을 좀 알아가시면, 집에서 식물을 마지막으로 키운 때가 언제니,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사러 갈 때 누구랑 사러 가니,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주로 어디서 사니, 이렇게 의문사가 어차피 답정너로 말해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5, 6번을 풀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Question 5, 6. 5번, 6번은 보시면요, 의문사라는 건 이런 거죠. Why, what kind of, who, where, how often, how frequently, 뭐 이런 애들. 자, 의문사 한 두 개를 이용한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구역이고요. 이 5번, 6번이. 혹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공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결정장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준비시간 3초, 답변시간 15초인데 대략적으로 두세 문장 이내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이렇게 나왔다. 토익 스피킹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떨리는 마음을 진정을 하시고, 초보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나 토스 짬법 좀 있는데 고수인데 하시는 분들도 Part 3 준비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 해석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레벨 6는요 주어진 질문에 동문서답 헛소리만 하지 않고 대답만 하면 줍니다. 근데 내가 6급을 못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물어본 질문에 대답 안 하고 개소리예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냐 이랬는데 뭐 갑자기 I don't like social media, 헛소리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내가 했어. 근데 영작을 하다가 영작 실력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콩글리시가 나와서 원어민 채점자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내 문제에 대답은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을 우습게 보시면 대충 막 문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생기는 문제가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레벨 6는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알아만 들으면 됩니다. 7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문법 실수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유창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3초에 너무 많은 걸 제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문제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숙달이 되고 의문사 맞는 공식과 맞는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적용 연습까지 하신다면 이때 아이디어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고, 그걸 못했다, 어쨌든 문제 이해. 자, 그러면 문제 해석해볼까요? Do you use social media regularly? 너는 SNS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니? Why do you use it? 그리고 왜 이용하니? 였습니다. 재난사태, 재난사고급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때냐? Begin preparing now. B, 준비 시간 3초 동안 문제 해석은 했어요. Begin speaking now. B, 아무 아이디어가 난 없어. 난 몰라. 지금 이 상황이 있어요. 이때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Part 3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에 문제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문제가 떠 있는 점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버시면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이디어 어떻게 뽑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What kind of social media do people in your country normally use? 어떤 종류의 SNS를 네가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니? Why is that? 왜 그렇니? 자, 이때 what kind, why 이런 의문사애들이 있었죠. 의문사에 대한 답변, 의문사 맞는 공식으로 조집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나 why에 대한 답변, 만능 문장 50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실 건데요. 만능 문장 50 영상은 이미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문장들을 대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의문사 맞는 공식이랑요, 만능 문장 50 활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맞는 공식이라는 애부터 좀 알아두셔야 할 건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토스 짬법 좀 있으신 분들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과거동사, 나 이 정도는 알지. 좋습니다. 근데 요런 거를 나는 처음 봤다, 토린이 분들 오히려 좋아. 왜? 내가 토익 스피킹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거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 거 알면 되게 쉬워요. 토익 스피킹이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요. ETS에서 그렇게까지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어 별로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원어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별로 마지막으로 언제 갔니? 얼마나 자주 하니? 누구랑 하니? 어디서 사니? 이런 것들을 답 적는 스타일로 미리 뭐 말할지 정해놓으면 되거든요. 자, 그거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When was the last time you 과거동사? 너 마지막으로 과거동사 했던데 언제니? 예를 들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park? 너 마지막으로 공원 간 때는 언제야? 시험장에서 언제더라? 이거 노답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내 얘기하는 순간 망합니다. 왜?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 내가 언제 공원에 갔더라? 여러분들 진짜 공원에 마지막으로 언제 가셨어요? 저는 공원에 간 기억이 없거든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심 속에 사시는 분들은 토익 공부해야지, 자격증 공부해야지 공원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언제 갔냐? 언제 갔더라? 이거 자체가 유창성을 떨어뜨린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5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When was the last time you 과거동사 하면 여러분들은 the last time I 과거동사 was 2 weeks ago. 2주 전, yesterday. 어제, last year. 작년에. 이 세 친구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세 개냐? 쌤, 2 weeks ago 이것만 좀 연습해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적이 언제냐? 뭐 2주 전. 말이 안 되죠. 지금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2주 전 좀 내가 생각해도 에바 세바다. 좀 어거지다. 물론 어거지도 점수가 나옵니다. 충격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다양하게 옵션을 가지고 가는 게 문제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고득점 받으시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2 weeks ago, yesterday, last year 세 가지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 weeks ago 보통 얘기하시면 되는데 가까운 과거다. yesterday 어제 했어. 좀 먼 과거다. last year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보통 저는 2 weeks ago 아니면 yesterday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3는 그냥 멘탈 싸움이에요. 왜냐면 Part 3 자체가 문제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준비 시간 짧고 답변 시간 짧아서 멘탈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stop talking. 뭐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stop talking. 이게 진짜 트라우마 걸릴 정도로 빨리 지나가. 그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사 맞는 공식을 가져가신다.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의문사 맞는 공식은 제 교재에 좀 더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을 텐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2개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 When was the last time? 그러면 대답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공원 간 때는 언제니? The last time I went to a park was 2 weeks ago. 생각하지 않고 바로 2 weeks ago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 often? How frequently? 얼마나 자주?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How often do you shop for clothes? 너 얼마나 자주 옷 쇼핑을 하니? 그러면 I shop for clothes. 얼마나 자주 하더라. 이거 제가 망하는 포인트다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험장에서 진짜 내 얘기 생각할 시간 절대 없다. 그러면 미리 정해간다.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근데 좀 자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How often do you use your smartphone? 너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이용하니? Twice a week. 에바죠. 지금도 폰으로 보고 있잖아. 이거는 좀 에바다. 근데 시험장에서 나와 버렸어. 노안이 올 것 같아서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고 있다. 이런 메타로 자신감 있게 그냥 지르세요. 왜냐? 터무니없는 말만 아니면 문제에 대한 답변이면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조금 많은 옵션 가져가서 문제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문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갑시다.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Once in a while. 가끔씩. 자, 그러면 how often 하면 여러분들이 twice a week, almost every day, once in a while 이 세 친구들을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까요? 얼마나 자주 옷 쇼핑하니? 일주일에 2번 가보겠습니다. I shop for clothes twice a week. 이 외에도 자주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거죠. 어디서 주로 구매하니? 그럼 인터넷에 웬만한 거 다 팔잖아요. On the internet. 아무리 생각해도 인터넷에서 살 수가 없는 품목이다. 그러면 at a department store, at a shopping mall.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옵션들을 아예 미리 챙겨가는 게 의문사 맞는 공식입니다. 거기서 이거 하시다 보면요. 내가 자주 쓰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바로바로 붙어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시면 Part 3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 의문사가 있긴 한데 혹은 의문사 자체도 던져주지 않고 어떤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순발력 게임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What kind, what type, what sort, 어떠한 종류의, what genre, 어떠한 장르의. 그러면 what genre of music do you like the most?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니?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정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거 내가 정해간다 치자. 뭐 K-pop,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니? Action movies. 내가 정해갔어. 근데 그게 안 나와요. 토익 스피킹 문제 특징이 주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발력 게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때는 결정 장애만 금지하시면 됩니다. What genre of music do you like the most? 아, 나 요즘에 쇼미를 재밌게 봤는데 힙합 할까? 아니다. 난 에스파가 좋은데 K-팝을 할까? 이런 잡생각만 안 하시면 되고 내가 0.1초 만에 떠오르는 거 K-팝. 바로 뱉어주시는 것. 결정장애만 없애시고 순발력 게임으로 답변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 house plants,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라는 주제나 뭐 home cleaning products 이런 주제 나왔을 때 절대 멘탈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제만 바뀌고 의문사는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houseplant? 너 마지막으로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샀을 때는 언제니? 그러면 houseplants, 집에서 키우는 식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키워본 적도 없어. 지금 취준하느라 감성 자체가 메말랐어. 그래도 내가 이 공식에 맞게 The last time I bought a houseplant was 2 weeks ago. 2주 전에 샀다 하면 되죠. 그리고 How frequently do you buy houseplants? 얼마나 자주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구매하니? 라고 물어본다고 해도 뭐 가끔씩 once in a while. I buy houseplants once in a while.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상황 설명 화면에서 토픽 보고 절대로 쫄지 말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풀어볼 문제를 약간 미리 한번 볼 건데 What kind of social media do people in your country normally use? 라고 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니? 자, 이때 내가 결정장애 오면 안 된다. 이건 뭔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 아니고 순발력 게임. 이건 순발력 게임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SNS 뭘 사용하니? 페이스북 할까? 아, 페이스북은 좀 한물 같지 않나? 그럼 나 너무 아재 같은데? 그럼 나 인스타그램 해야 되겠다. 근데 인스타그램 발음이 어떻게 했더라?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험장에서 ABC 뭐 이런 개소리하고 나왔는데도 점수가 깎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발음은 참고로 인스타그램인데 발음 편한 걸로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거나 쌤 인스타그램 선택했는데 발음 이상했으면 어떡하죠? 그거 생각보다 감점 없어요.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People in my country normally use Instagram.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5번 Do you use social media regularly? Why do you use it? 했는데 자, do you로 물어봤을 때 너 뭐뭐 하니? Yes, no question이에요. 응, 뭐뭐 한다? No, 안 한다. 이건데 웬만하면 5번에서 안 한다라면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분명히 6번도 소셜미디어 물어보고 7번도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한테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yes라고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없어요. yes 하고 문제 카피하면 돼요. 자, 문제를 카피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you를 I로 고치고 앞에 의문사나 두동사, 비동사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yes 하고 you를 I로 고쳐서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Yes, I use social media regularly. 화면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읽으면 되니까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멘탈 털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Why do you use it? Why do you use it? 왜 죽여버리고 싶죠? 왜 소셜미디어를 너는 이용하니?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취업 준비, 이직 준비, 승진, 졸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건데 자, 일단 얘가 질문이 2개죠. 보통 의문사 뭐 2개나 질문 2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2문장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2문장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문장 만들었죠? Yes, I use social media regularly 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돼요. And, 그리고, so,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 선택하시는 거는 문제에 맞게 흐름에 맞으면 돼요. 저는 and로 해볼게요. and 그 다음에 why 의문사 날리고 do 날리고 you를 I로 고쳐서 I use it 또 그대로 카피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because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유, 부연 설명, why에 대한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짜증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만능 문장 50
그리고 Part 5, 9 파트 6죠. 만능 문장을 사용하시면 되고 제 채널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만능 문장 50에 있는 문장이 있어요. I can get a lot of useful information. 나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이 문장과 It's very convenient and useful. 이것은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다.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만능 문장 50이라는 거는 토익 스피킹에서 내가 왠지 절 것 같다, 불안하다 할 때 딱 이유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제가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만든 문장들이고 가급적이면 쉬운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문장이 어려워야지 7 받는다? That's no.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왜냐? 문장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할수록 내가 영어 말하기를 굉장히 잘하는 쌉 고수가 아니라면 절 확률이 혹은 이상하게 영작을 해서 어렵게 할수록 원어민이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가시는 문장 어설프게 숙지해서 it's 뭐더라 이 상황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쉬운 문장을 해놨어요. 왜냐? 쉬운 문장으로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다 테스트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셔도 되고요. Because 이유는 자 소셜미디어 왜 이용하니? 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편리하고 유용하다 이것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Because 이용하는 이유 I can get a lot of useful information.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죠. 선생님 만능 템플릿 써서 시험 개망한다던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토익 스피킹에서는 동문서답하면 안 돼요. 주어진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혼자 만능 템플릿으로 헛소리하면 당연히 감점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문제랑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디서? SNS에서. On social media. 붙여주면 이거 만점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 SNS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SNS, 인스타 같은 데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완벽했고 나 근데 이것까지 말했는데 시간 남았어? 해코수죠. 그럴 때는 또 and를 써서 and it's very convenient and useful. 그리고 이것은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다. 내가 생각났을 때 이런 문장, 쉬운 문장 하나 덧붙여 줄 수 있다? 만점이죠. 5번에 대한 만점 답변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Yes, I use social media regularly because I can get a lot of usefu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nd it's very convenient and useful. 당연히 만점 나오고도 남고요. 마지막 문장은 심지어 생략돼도 점수가 높게 나올 답변입니다. 어렵게 한다고 점수 더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맞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게 대답해라. 6번 볼게요. What kind of social media do people in your country normally use? Why is that? 자, 그럼 아까 전에 했었죠? 그냥 바로 인스타그램. 문제를 보시고 카피하면 돼요. People in your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난 대답하는 나는 my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야죠. People in my country normally use Instagram, Facebook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시고 자 여기까지 또 괜찮았어. Why is that? 그놈의 why 이게 문제죠. 자 근데 또 맞는 문장 중에 이거 있어요. It's very popular. 이거 굉장히 인기 있어서 so people like it.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게 진짜 아무 데나 되게 많이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장이나 만능 문장이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될 것이고 진짜로 제가 10년간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분들이 쉽게 내가 이 멘탈에 혼돈이 올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좀 착착 잘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뭐 네가 어떤 초콜릿을 추천해주고 싶니? ABC chocolate because it's very popular. So people like it.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만능 문장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People in my country normally use Instagram because it's very popular, so people like it. 자,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까지는 어떻게 나의 멘탈이 버텼다 하더라도 진짜 토린이들이 정신 나가게 되는 게 이 7번이거든요. 일단 문제 길이부터가 집에 갈까? 이 감성이에요.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 있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부터 볼게요. When you choose a social media to use, 네가 사용할 SNS를 고를 때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에 무엇이 influences, 영향을 주는가? Your decision, 너의 결정에 the most, 가장. 이거 뭐 개소리예요? 뭔 소리냐? 페북으로 갈까? 인스타로 갈까? 이 고민하던 와중에 다음에 어떠한 요소들이 내가 딱
나 인스타로 가야겠다 혹은 페이스북을 써야겠다 결정하게 만들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3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옵션 유형, 이게 되게 핫하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거기도 해서 옵션 유형을 볼게요. 첫 번째, how popular it is. 그 SNS 얼마나 인기 있는지. 인스타? 인기 있으면 나 인스타 할래. 또 젊은 감성, MZ세대 감성으로 나 인스타를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 whether인지 아닌지죠. Whether your friends use it or not. 네 친구들이, 같은 과 친구들이 혹은 여러분들 같은 회사 동료 직원들이 다 인스타 쓰고 있어. 나도 해볼까? 이런 감성이고. 마지막, how convenient it is. 얼마나 사용하기가 편리한지. 멘탈 나갈 것 같죠? 절대 멘탈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다 만능 문장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기본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면 돼요. 내가 이 3개 중에 뭘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first, 첫 번째 이유 얘기하고 also, 두 번째 이유 얘기하고 마무리 문장 절대 필요 없어요. 시간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떼어보고 싶다 해서 마무리 문장 하시는 거는 말리진 않는데 마무리 문장이 점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론부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문장 만들기. 미쳐버린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 옵션 문제 있죠? 옵션 문제가 또 첫 문장 잡기가 어렵네. 대부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네가 뭘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문제에 관련 없이 I think 명사 is the most important.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나는 consider 고려한다. 명사를 most 가장. 난 이걸 가장 고려한다. 이 두 문장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에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중에 내가 SNS 고를 때 친구들이 쓰는 SNS를 나는 그냥 따라서 같이 쓴다. Whether your friends use it or not. 이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 think 명사 is the most important. 이 틀에 맞춰서 대답 한번 해볼 건데요. I think 이 옵션 넣고 is the most important로 가보겠습니다.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선언 끝났어요. 쉽죠? 자, 이제 Part 3에서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만능 문장을 여러분들 숙지만 해가시면 되는 게 아니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만능 문장 보시면서 이거 중에 뭐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메타 친구가 이 SNS 쓰면 나도 따라 쓴다 선택했어요. 이유는 만능 문장에서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Part 3에서 멘탈 깨지는 문제 나왔을 때 Part 5 만능 문장 땡겨 쓰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런 만능 문장이 있어요.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친구 인스타 써서 나도 인스타 써. 소통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만능 문장도 한번 써볼까요? It's more fun to do things in a group. 그룹으로 하면 더 재밌다. 난 뭐든지 영화를 봐도 같이 보는 게 재밌고 혼밥 먹는 거 그 아싸들이나 하는 거야. 난 핵인싸기 때문에 항상 그룹으로 하는 거 좋아해. 이 문장이 있거든요. 또 간사한 게 반대 문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능 문장 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간신배 메타로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냥 문제에 따라서 나의 성격은 바뀔 수 있어. MBTI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토익 스피킹에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메타니까 단체로 뭐 하는 거 좋다 할 거예요. 자, 근데 만능 문제 써서 망한다.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여기서 It's more fun to do things in a group. 그룹으로 뭔가 하는 게 재밌기 때문이다. 해도 사실은 크게 어긋나진 않아. 근데 지금 친구 따라 인스타그램 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룹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재밌다. 살짝 감성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오프토픽 나면서 이 정도 오프토픽은 사실 앞에 첫 번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까지 가능한데 내가 레벨 7 이상 받고 싶다. 그러면 살짝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Do things. 무언가를 하는 거를요. 지금 SNS는 뭐 하는 겁니까? 소통하는 거죠. Do things를 communicate. 소통하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It's more fun to communicate in a group. 같이 소통하면 재밌잖아요. 자, 이렇게 만능 문장을 써서 두 개로 first, also를 넣어서
두 개의 이유, 만능 문장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제가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레벨 7 이상 노린다. 만점 노린다. if 내가 문제대로 한다면 if 하고 문제대로 했을 때 하고 문제랑 연결시켜주면 더 고득점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인 거죠. First,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그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면 if my friends use it 이렇게 문제랑 연결해서 그냥 나는 내 친구들이랑 더 잘 소통할 수 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나랑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한다면 난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와 연결이 더 잘 된다. 문제와 연결. 이 연결에서 여러분들 레벨 7이 나오는 겁니다. 토익 스피킹 채점 기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 맞게. 문제와 이 연결성, 개소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와 연결성 있게 답변한 그 답변이 콩글리시나 내가 이제 영작하다가 알 수 없는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 제2의 언어를 창제하지 않고 굉장히 영어다운 문장, 쉬운 문장이지만 원어민이 굉장히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맞는 영어를 쓴다. 그 맞는 문장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연결을 위해서 if my friends use it. 내 친구들도 쓴다면 했어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기본형. 자, 기본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기본형 아닌 것도 말할 거거든요. 쌤, 기본형은 뭐고 기본형 아닌 건 또 뭡니까? 복잡하게. 그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시험장 가서 멘탈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 내가 시험장에서 좀 오늘 레벨 7의 기가 있다. 이런 경우 완벽한 만점 답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First,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if they use it. Also, I think it's more fun to communicate in a group. 그리고 여기서 끝나셔도 전혀 무방하다. 만점이에요. 근데 뭐 마무리 문장 하고 싶으면 시간 남았다. Therefore,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한번 서론을 반복하시든 Therefore, I think this way.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마무리 문장을 해주시든 상관이 없는데 마무리 문장은 점수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형이다. 말씀을 드렸고 기본형 아닌 건 뭐냐? 시험장에서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까지 했는데 이유가 두 개가 절대 생각 안 나. 이유 하나가 내 리미트예요. 두 개 절대 생각 안 나. 근데 이유 하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남잖아요. 30초니까. Because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이때는 first 때려버리면 안 돼. 나 지금 이유 하나잖아. also가 없어요. Because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했어요. If they use it 까지 했다. 이 상황입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 아닌 거예요. 기본형은 뭐냐? 내가 그날 좀 레벨 7의 기가 있었다. 느낌이 있었다 하는 날이고 이번 과거형은 기가 조금 약하게 왔어. 그래서 이유 하나밖에 말을 못했다. 남은 시간 채워야죠. 자, 제가 그 남은 시간 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해봤는데 어땠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나 이미 이유 얘기했잖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죠. 친구와 대화하고 있죠. 얘가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30초 동안 길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만 그렇더라를 덧붙여도 전혀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쉽게 내가 해봤는데 그렇더라를 만드는 방법. The other day, 저번에 I 과거 동사, 그 문제가 뭐든 그거를 해봤어. 이때 과거로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해본 경험이니까. I really liked it. 나 정말 좋았어. It was awesome. 짱이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I didn't like it. 안 좋았어. It was terrible. 끔찍해 버렸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if my friends use it 까지 했어요. 정적이 흐른다. 그때 the other day. 자,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SNS 하는 거잖아요. 친구랑 인스타그램에서 대화를 했다. I talked with my friends on Instagram. 자, 이거 영작할 때 정말 쉽게 하세요. 왜냐? 어렵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붙일수록 여러분들의 문장이 틀릴 확률이 높아지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쓸수록 그 용례를 잘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냥 쉽게 I talk with my friends.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인터넷상은 다 on 쓰시면 돼요. On Instagram. 정말 좋았다. I really liked it. It was awesome. 짱이었다? 시간 다 됐네? 얘도 만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유 하나밖에 생각을 못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과거형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if my friends use it. The other day, I talked with my friends on Instagram. I really liked it. It was awesome.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했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럼 난 좀 또 고득점의 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I really liked it. 정말 좋았다. 감탄하는 척 하면서 뭘 생각하시냐? 이거 지금 이유 하나 했는데 이유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없나? 이 생각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만점 각인데 근데 I really liked it. 이랬는데 뭔가 하나 떠올랐어. 대박이죠? 그때 넣어주는 거예요. Because. 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7번 답변 과거형 중에 멘탈 나갔을 때 버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는데 무념무상이에요. 이유 하나도 생각 안 나서 하나도. 77,000원은 어떡할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약간의 감점을 감수하고 0점보다는 낫습니다. I'm sorry. 이딴 거보다 훨씬 나아요.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까지 하고 아무 생각 없어. 무념무상이에요. First, 이유 없어. First, 이유, also, 이유, first, 맞는 문장, also, 맞는 문장 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일단 시간 벌어야죠. 자,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배우신 거 있죠? The other day, 저번에. 내가 이 문제가 뭐든 이걸 한번 해봤어. I talked with my friends on Instagram. 그리고 감탄하는 척 좀 하세요. I really liked it. 왜? 시간 끌어야 돼요. 왜냐면 이유가 하나도 없으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또 동문서답이 되고 그냥 저번에 해봤다 이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좋았는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간 버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77,000원 날리는 것만 막아보겠다. I really liked it. 정말 좋았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제발 맞는 문장 하나만 생각나라. 제발 생각나라. It was awesome 하면서 한 문장만 생각하세요. 자, 낫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77,000원 날릴 일이 없습니다. Because 하나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맞는 문장을 과거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can의 과거형 나니까 I was able to 해주시면 되겠죠. It was awesome because I was able to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끝.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and it was fun to communicate in a group 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멘탈 나간 상황, 수습 불가 상황에서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2개 이유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서론 문장 말하고 정신 나가버려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시간 벌어야 되니까 the other day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과거형 여러분들 멘탈 나갔을 때 쓰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형이 최고겠죠. 세 번째 시간 남는 형 이건 뭐냐면 이건 좀 해고수 분들 다 얘기했는데도 시간 남았어. 아까 전에 기본형 이거였죠. I think whether my friends use it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First, I can communicate with my friends better if my friends use it. Also, I think it's more fun to communicate in a group. 그랬는데도 시간 남았네? 나는 거의 만점 느낌인데? 물론 지금 여기서 끊어도 만점 된다? 소름 끼치죠. 여기서 끊어도 만점이에요. 근데 시간 남았어? 좀 넣고 싶어. 고수분들, 이런 분들은 The other day, I talked with my friends on Instagram. I really liked it. It was awesome. 이러고 있으면 좀 더 발화량이 많아지겠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영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셔서 시간 남는 형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형 요거 꼭 알아가시고요. 기본형 안 될 때는 이유 하나 하고 the other day 한다까지. 그럼 여러분들 7번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Part 3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상황 설명하면 유형 쌩까고 키워드만 봐라. 키워드 어려워도 쫄 필요가 없는 게 맨날 나오는 의문사나 나오는 애들 여러분들 30세트 풀어가시면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의문사 한두 개나 이유 물어보는 거 결정장애 없이 풀면 되는 문제들 나오는데 준비시간 3초, 답변시간 15초인데 의문사 맞는 공식 그리고 맞는 문장 50을 주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극혐 문제 있죠? 준비시간 마찬가지로 3초고 30초로 길게 답변하셔야 되는 문제 맞는 문장 50과 파트 5 맞는 문장 9 파트 6죠? 이 맞는 문장들을 이용한 3가지 답변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대로 답변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영상 보신 다음에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적용하시는 연습까지 한다면 여러분들 Part 3 아무 걱정 없이 굉장히 쉽게 초보자분들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계토끼 제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